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이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력들은 누구나 다 살면서 하죠. 근데 그 가치를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들 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 에너지, 마음들 결국 무엇이 남겼을까? 그럴 때면 마음 한켠이 좀 씁쓸해질 수도 있죠. 내가 했던 수많은 밤샘 공부도 있고요. 치열했던 회사 생활, 억지로 웃어야 했던 인간관계들이 있죠. 때로는 나를 잊어가며 노력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뤄낸 결과보다 훨씬 값졌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가치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 반대를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시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이 항상 사실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은 조건이 붙을 때만 사실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했던 수많은 노력들에 대한 이런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온 노력은 생각보다 값집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를 기준으로 노력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죠. 예를 들어 누군가 밤샘 공부해서 서울대를 갔다면 와, 정말 대단하구나, 노력했구나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정작 밤새워 공부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못했겠지라는 식의 시선이 더해지곤 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는 거죠. 정말 결과가 달랐다고 해서 노력 자체의 가치는 달라지는 걸까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고 자기 개발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가족의 사고로 인해 그가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의지, 행동, 습관, 책임감, 인내력, 그 모든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내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노력은 적금과 같습니다. 노력은 적금 쌓여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즉시 찾지 못해도 그 시간은 내 안에 축적되어 있고요. 언젠가는 내 인생의 다른 구석에서 이자를 붙여서 되돌아온다라는 사실을 특히 젊은 분들은 꼭 명심하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해온 노력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그 가치를 꼭 돈과 시간으로만 환산해서 결과값이랑만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항상 보상을 주진 않죠. 인간은 누구나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통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낙담을 하거나 실망을 하죠. 그 이유는 노력 대비해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지만 노력은 항상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해야 하죠. 노력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가? 냉정하게 말하면 정답은 NO죠. 많은 경우 노력은 실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시장 흐름, 운, 타이밍, 환경, 경쟁자, 심지어 정치적 변수까지 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죠. 특히 대한민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한두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버리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창업을 위해 3년을 준비하고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코로나 하나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이런 외부 충격으로 사업이 무너진다면 그 3년은 헛된 것이었을까라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결과는 냉정하다라는 것이죠. 은행 대출은 갚아야 하고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누가 갚아주는 게 아니죠. 세상은 그래도 너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뭘 이뤘니? 라고만 자꾸 묻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노력은 값지지만 그 노력이 반드시 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가미해서 세상 일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그 노력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보상을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는 완성형 인간이 되기 전 그 안에서 겪고 느끼는 노력들 대비한 보상들을 한 번씩 체험을 하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노력들을 자신의 몸 안에 축적하여 사회에 나갔을 때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대학생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저 또한 그랬지만 무슨 대학교만 달랑 졸업하면 내가 그저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닌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대학교 졸업이라는 노력을 아무리 가해도 나에겐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몸 안에 내 DNA적으로 쌓여만 있다는 사실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력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모든 것을 이렇게 정확히 숫자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든 가치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청년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 수험생이 3년간 하루 12시간 공부를 하면 총 13,000시간 공부를 쓰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과외, 학원비까지 하면 총 지출은 3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3천만 원 더 되겠죠. 당연히 3천만 원 이상 지출을 하게 됩니다. 3년간. 그리고 목표 대학을 합격해서 졸업을 하면 이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 연봉 4, 5천만 원 이상의 직장 가능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죠. 직장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이 사람의 노력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 수익 창출에 기반이 된다는 거죠. 대개 지금 설명한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이죠. 뭐 꼭 연봉 5천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노력해서 대비한 학원비 비례해서 꼭 돈을 다 받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내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거를 졸업함으로 인해서 이제 직장을 갖게 되니까 결국 앞에서 쏟아부었던 시간과 돈을 조금씩 다시 받는 거 아니냐라는 구조로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유형의 노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고 나의 길을 언제 어디서든 전 세계로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술 같은 창작 활동을 업으로 하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대개 그런 사람들에게 지인이나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영상 좀 찍어서 올린다고. 아니, 그런 그림 몇 점 그려서 올린다고 돈이 돼?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경우를 보거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창작 노력은 회사원처럼 즉각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원은 한 달 동안 쏟아부은 노력을 꼬박꼬박 급여로 보상을 받죠. 하지만 창작가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그림을 그리고 전시 준비를 하고요. 자신의 SNS 같은 것에 꾸준히 몇 년 동안 3년간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림이 3년 동안 3점 팔렸어요. 그러면 총 수입 90만 원, 100만 원이라고 치면 과연 이 일을 관둬야 하는 게 맞냐? 그리고 그 3년간의 노력은 가치가 없는 걸까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3년 후 한 유명한 작가가 그 사람의 작품을 눈여겨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눈여겨보고 있다가 콜라보 제안을 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작가는 무명 작가에서 이제는 적지 않은 보수를 주지 않으면 같이 일하거나 작품을 할 수 없는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림 작가가. 이런 경우는 대개 예능 계통 쪽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들은 초기에는 전혀 보상 없는 노력이지만 이 노력이 축적되고 기회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팩트적으로 알려주는 실제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둬야 한다라는 거죠. 노력의 방향을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될 노력을 할 것이라면 내 그림을 팔아서 몇 개를 팔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노력을 할 게 아니라 내 그림을 어떻게 알릴까라는 노력으로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노력의 가치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도 무작정 할 게 아니라 좀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은 냉정한 자기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런 노력의 가치를 판단해야 할까요? 아마 그 열쇠는 노력이 쌓이는 방향이 맞는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 개발서를 100권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실행에 옮기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운동을 1년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했다면 오히려 진짜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요. 제 주변에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즉 냉정한 자기평가가 필요하고, 냉정한 자기평가란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는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올바른 방향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같은 시간을 써도 어떤 이는 2배, 5배 결과를 만듭니다. 결국 노력은 전략과 기획,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노력은 쌓이는 구조를 만들었을 때만 장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력은 뭐다? 축적이 돼야 된다. 우리는 보통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거나 반대로 너무 관대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했으니까 결과가 안 나와도 괜찮아.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런 말들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계속해서 그런 말로만 자신을 감싸다 보면 노력이 헛돌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수년을, 몇 년 동안을 허비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냉정한 자기평가란 자신의 노력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요. 객관적으로 그 방향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노력 갖고 의심하지 않으려면 한 번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노력의 방향성을 체크해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노력은 계좌처럼 존재해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싸움들이 있었죠. 밤늦게 퇴근하며 흘린 눈물도 있을 거고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내려 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건 모두 마음의 은행의 계좌처럼 쌓여야 합니다. 적립된 자산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정상이죠.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그 노력들은 여러분들의 태도를 만들었고 그 태도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이끈다는 것을요. 당장은 노력들이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금이란 그런 것이죠. 쌓이고 이자가 붙고 어느 날 복리처럼 터질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이걸 믿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중도 포기를 하는 겁니다. 노력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풀어서 쓰면 그 안에 담긴 의미가 훨씬 깊어지죠. 힘쓸 노의 힘력자, 결국 노력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그 의미는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모든 힘을 짜내어 무엇인가를 해낸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힘쓸 노라는 한자에서 이 노자는 종노, 하인노를 뜻합니다. 즉 자기 뜻과 상관없이 복종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여기에 힘역자를 붙이니까 자기 몸을 종처럼 불에서라도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노력이라고 의미합니다. 자기 의지를 눌러서라도 계속 가는 고통의 느낌이 담겨 있죠. 이만큼 한자 뜻풀이만 보더라도 단순한 노력, 이 두 글자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쏟아붓고 있는 노력이 정말 고통을 기반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는 노력인지, 아니면 그저 남들이 다 아는 평범한 정도의 힘을 쏟아붓고 있는지를 정말 심도 있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노력에 대한 깊이를 가늠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을 논하기 전 마지막으로 오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해보세요. 그게 만약 운이라면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할 거고요. 그게
관계라면 그 관계를 더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겁니다. 그게 노력이라면 그 노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조용히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겁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하면 안 되는,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없다면 그 아름다움은 쉽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노력의 방향이 잘 맞으면 그 노력은 나중에 운명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가치 있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들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결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노력에 비해 보상과 결과가 없다고 자책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력은 즉석복권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 이자처럼 적금처럼 천천히 쌓여서 나중에 크게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